디자인 유 라이프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3년 슈리베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 2023 디자인 유 라이프. 오늘은 위크 7 일곱 번째 주, 그리고 슈리베다의 8단계 식단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맞죠? Start your day hot, 뜨겁게 시작하기. 그 다음에 하모니어스 플레이트,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 세 번째, 이제 오늘은 SHR, 생채소가 소화가 불편한 이유에 대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유어 라이프는 네 가지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식습관, 띄워놓고 얘기할까요? 식습관, 생활습관,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 안에 생활습관이 들어가고, 수면습관, 식습관, 마음습관, 네 가지. 네,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해보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다지오님과 굿하트 봉희님은 예전에 프로젝트 2020 때부터 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3년 전에도 라이브를 들어주고 계셨는데 반갑습니다. 자, 지우님도 부산에서 들어오셨군요. 남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연지님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거 포스트로 공유해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멀타 안님 안녕하세요. 우리 마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호님도 들어오셨고, 자, 그래서 오늘 어떤 거를 다루는지,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디자인 유어 라이프에서 다루는 영역은 네 가지죠. 식습관, 수면 습관, 마음 습관, 라이프스타일 영역에 화학 제품을 멀리하는 생활 습관까지 이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가지 영역에서 제가 굳이 습관이라는 것을 뒤에 붙이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오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든 수면의 패턴이든 음식이든 라이프스타일이든 습관을 바꾸시면 모두 다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질 불문하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을 꼭 붙여서 듣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슈리베다 앞에 이제 스펠링대로 8글자를 따서, 앞글자를 따서 식단법 8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죠. 처음에 이제 S로 시작을 해서 아침에 따뜻하게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화력의 퀄리티, 하루 종일 소화력의 퀄리티를 좌우한다는 거, 그리고 자는 동안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아침에 시작하는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차가운 음료 대신에 따뜻한 물 한 잔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침에 헐레벌떡 나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던 습관 하나를 따뜻한 물로, 따뜻한 차로 온도만 바꿔줘도 여러분의 소화력 퀄리티가 하루 종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첫 번째 주에 했었고, 두 번째 주에는 이제 하모니어스 플레이트에서 복합 탄수화물, 린 프로틴, 컬러풀한 채소로 완벽한 건강한 식단을 꾸리는 방법에 대해서 했고,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슈리베다에서 이제 세 번째 알파벳 R에 해당하는 겁니다. 로스트 유어 베지스라 그래서 표현은 이제 채소를 구워서 먹어야 하는 이유, 따뜻하게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베지스라는 걸 붙였지만,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샐러드를 먹는 거나 과일을 드시는 것이
가볍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 건강해져야지 해서 샐러드를 많이 찾으시고 생야채 샐러드를 많이 찾으시고 과일을 간식으로 또는 끼니 한 끼로 때우는 거 또는 가볍게 과일을 좀 먹지 뭐 라든지 감기 걸렸으니까 비타민이 많이 필요하니까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된다든지 주스를 마신다든지 하는 식으로 건강에 가장 반대되는 습관들을 그리고 가장 많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잡아드리고자 세 번째 법칙을 로스트 유 베지스 생야채 샐러드, 생채소 샐러드나 생과일이 여러분의 속을 얼마나 불편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렇다면은 이거를 좀 보완해서 먹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지금 뭐 음식학 과정도 그렇고 라이브도 그렇고 컨텐츠를 요즘에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채식을 권장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식단을 따르세요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채식에 대한 콘텐츠가 나오게 되면은 채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똑똑하게 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 채식이 나쁘다, 좋다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단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본인의 식단에서 내가 음식을 어떤 비율로 먹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뭐 채식을 해보신 분들 또는 이제 뭐 종종 소위 말하는 뭐 샐러드로 한 끼를 때울 때 그것도 엄연히 보면 채식이죠. 뭐 닭가슴살이나 연어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드신다면 채식이라는 거를 이제 식단 전체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 것에 또는 뭐 통곡물, 뭐 잡곡밥, 채소, 과일 이런 거를 많이 먹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겠죠. 우선은 여러분의 식사를 채식으로 하셨을 때 가장 크게 중요하게 누릴 수 있는 장점은 우리도 동물이잖아요. 인간도 동물이고 인간의 동물, 이 동물의 소화기관 안으로 다른 동물의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질병의 리스크를 덜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채식을 할 때의 가장 좋은 점이 이거죠. 채식 기반으로 음식을 꾸리실 때는 동물,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의 단백질이나 지방이 체내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다른 동물의 단백질이 남아있는 확률도 아예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를 먹었을 때, 우유를 마실 때, 계란을 먹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체내에 남게 되면 동물의 단백질이 인간의 위장에 남아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염증을 유발해서 각종 성인병이나 암으로 발전하는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식사를 채식으로 위주로 꾸리시면 이런 리스크에서 가장 중요하게 벗어나실 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평생 이제 고기를 많이 먹고 우유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치즈 먹는 것도 좋아하고 뭐 계란도 종종 먹고 그걸 또 건강해야 된다고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된다고 해서 굳이 더 챙겨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소화력이 그 헤비하고 복잡한 그리고 지방이 꽤 많은 이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의 상태인가는 아무도 고려하지 않죠. 대부분의 분들은 피부가 엉망이 되고 있어도 배에 가스가 차고 있어도 변비가 일어나고 있어도 속이 쓰려도 뭐 이런 것 상관없이 우선 단백질 고기는 맛있으니까 또는 건강해야 되니까 힘을 내야 되니까 계속 드시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앞서서 열거한 피부에 어떤 질환이 생겼다, 뭐 여드름이 심해졌다, 뭐 트러블이 생기고 있다, 속이 쓰리다, 설사를 자주 한다, 변이 무르다, 변비가 왔다 등등등등 모든 종류의 앞에서 열거한 이 병리적인 컨디션들은 소화기관에서 제대로 처리를 무언가 못하고 있다라는 가장 큰 사인인데 여기에 계속해서 동물성 식품이 들어가게 됐을 때
위장염증이 생기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남는 동물성 단백질들이 여러분의 체내에 잔류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대사독소가 되고, 대사독소가 된 것들이 체내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막을 씌워서 무언가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뭐 장에서 용종이 자라거나 하는 등의 뭐 또는 뭐 자궁에서 뭐가 자란다든지 가슴에 혹이 생긴다든지 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되죠. 우리는 이제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의 단백질이 체내에 남게 되면 생기는 가장 무서운 점들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채식을 한다면 이런 리스크에서부터는 멀어질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뭐 채식을 하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드실 수는 있지만 굉장히 똑똑하게 채식을 하지 못하신다면 공부를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하고 채식을 하지 않으신다면 계획을 세워서 채식을 하지 않는 분들이 특히 골고루 챙겨서 먹지 못하게 되고 조리 방법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가셔서 체내에 특히 장 속에 있는 수분을 굉장히 많이 뺏겨서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대변의 퀄리티가 망가진다든지 체내의 스태미나가 쭉쭉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소화기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식을 할 때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만 과일을 많이 먹고 했을 때 기분이 좋지만 장기적으로 가셨을 때 막 손발도 차가워지고 얼굴은 더 칙칙해지고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변비도 더 심해지고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가는 채식의 문제점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물론 완전 채식만 하셔도 저도 이제 완전 채식을 한 2년 3년 정도 해본 사람으로서 이제 완전 채식이라 하면 뭐 아무런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 하다못해 우유, 치즈, 꿀 어떤 것도 섭취를 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이제 비건식을 2년 반 정도 해본 입장에서 가장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영양 상태가 충족이 될까? 건강할 수 있을까?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채식 기반의 음식으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족할 수 있는 거라면 이제 비타민 D라든지 B12라든지 예전 같으면은 그냥 물을 마셔도 제철 채소만 마셔도 웬만큼 채워지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적으로 재배된다기보다 이제 뭐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채소나 과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놓치는 부분이 많아졌어요. 어쨌든 다시 이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채식을 했을 때는 육식을 했을 때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육식을 건강하게 챙겨 드시는 분과 채식을 잘 챙겨 드시는 분의 음식을 먹었을 때 영양 성분을 가져와서 쓰임새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제 가장 큰 포인트로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거예요. 이제 채식을 기반으로 해서 리스크를 줄이시는 것은 질병의 리스크를 줄이시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과일이나 생채소는 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벼운 음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식으로 이제 과일을 드시는 분들도 많고 속이 별로라서 또는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오히려 그냥 과일로 좀 때워야겠다, 건강해야겠다 해서 때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에서 채식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볍지 않고 그리고 체내에 있는 수분을 굉장히 많이 뺏어가요. 우리가 음식을 소화를 시킬 때는 우리가 몸에 가지고 있는 수분을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육식을 하셨을 때보다 과일을 드시거나 채소를 드시거나 잡곡밥을 드셨을 때 더 많은 물을 체내에서 뺏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변에 점점 딱딱해지고 이제 변비가 생길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이런 채소나 과일에 뺏기는 여러분의 소화력 에너지, 열량 에너지, 대사 에너지가 많이 뺏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컨디션 조절에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즉, 우리가 이제 설사를 하거나 속이 안 좋을 때 죽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적절합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죽을 먹는 이유. 이것은 소화력이 기본적으로 떨어져서 우리는 감염증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픈 상태에서는 회복을 위해서는 좋은 단백질을 먹거나 뭐 비타민C가 풍부한 생과일 생채소를 먹을 것이 아니라 밖에서 열을 많이 가해서 물을 많이 넣고 열을 많이 가해서 소화 프로세스에 소화를 시키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회복의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죽을 먹는 것이 죽을 써서 먹었을 때 소화에 부담이 없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생과일이나 생채소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가 전혀 가해지지 않은 상태로 체내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소화력에 써야 될 에너지를 그 음식을 데우고 잘게 쪼개고 분해하고 흡수시키는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인 즉슨 건강하신 분, 소화력이 항상 활활 타오르시는 분들은 과일식, 생채식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건강하신 분들일수록 생과일이나 생채소로 식단을 꾸리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아프신 분들이,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이, 뭐 배탈이 자주 나시는 분들이, 변비를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과일을, 생채소의 비율을 늘려서 건강을 찾기 시작하시면 이것이 얼마 못 가서 더 큰 탈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컨디션 챙기기 위해서 생과일과 생채소를 먹는다 라는 아이디어를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유르베다 의학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구랑 같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단식을 가장 잘 활용을 하는 현대의학 박사님의 병원의 그 프로그램을 방문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서는 현대의학 병원인데 식단으로서 환자들을 이제 가장 잘 치료하는 병원으로 유명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자가 입원을 하면 절대로 과일을 주지 않습니다. 과일은 손도 대지 못하게 해요. 이게 이제 아유르베다 경전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랑 비슷하거든요. 소화력이 떨어져서 대사력이 떨어져서 치유를 하기 위한 환자들에게 이런 차가운 음식, 생과일, 생채소를 절대로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프면 속이 좋지 않으면 과일 쳐다도 보지 마셔라. 이 얘기를 매일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써주신 것처럼 병문안 갈 때 과일 바구니. 이거 그쵸.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속이 편하지 못해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하실 때 생야채 샐러드나 생과일을 늘리시는 방법으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해보실 문제예요.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서 라이브가 여기서 이제 끊고 나가시는 분들, 이제 옆에 사람 보고, 야, 제가 과일이랑 야채 나쁜 거래. 고기 먹어도 되겠다. 야, 이렇게 또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또 산통을 깨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채식을 기반으로 하시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이 체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장점은 극명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질지언정 채식을 기반으로 드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건강해야겠다. 뭔 모르겠으니까 오늘부터 회사 앞에 있는 포켓집 가자. 또는 뭐 샐러드집 가자. 그래가지고 양상추 수북히 쌓여있고 생당근 첨벙첨벙 돼 있는 거에다가 연어 얹어가지고 드레싱 범벅해서 먹자.
이렇게 이제 대부분 시작들 하시니까 나 오늘 속이 안 좋아서 그냥 가볍게 과일로 먹어야겠어, 과일 주스 마셔야겠어,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시는 분들이 꼭 들어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 채소를 드세요. 드시는데 생채소나 생과일을 드시기보다는 우선 채소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원해서 먹는 방법은 찜 채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물에 끓인 채소든 그 다음으로 좋은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오븐에 구운 것이나 직화를 한 것. 가장 이제 뭐 건강에 이점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직화를 한 것. 오븐에 구운 것은 그거보다 좋고요. 그거보다 좋은 것은 물을 매개로 해서 조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몸에는 훨씬 더 좋고, 그것이 직접 닿지 않고 스팀을 해서 나오는 음식이 영양상으로는 이제 가장 좋습니다. 물론 채소의 종류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소화력이 활활 타는 이미 건강한 사람들이 먹는 식단이 아니라 조금 건강해지기 위해서 음식을 신경 써보고 싶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로스티얼 베지스라고 지은 이유도 생채소 샐러드보다는 요새는 웜 샐러드, 구운 채소 샐러드 같은 것들도 샐러드 전문점 가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여의도에 살다 보니까 여기 회사 완전 빌딩 숲이란 말이죠. 그래서 근처에 샐러드 가게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대부분은 이제 생채소 샐러드지만 요즘은 점점 더 많이 웜 샐러드, 뭐 구운 채소 샐러드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보시면은 이제 뭐 현미, 귀리 같은 거는, 퀴노아 같은 거는 삶아진 거에다가 오븐에 구운 샐러드 채소가 올라간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만 바꿔주셔도 여러분이 생채소 샐러드를 먹어서 뺏기는 열량을 많이 커버하실 수 있어요. 음식을 먹어서 좋은 영양소는 가져오는 것은 유지를 하되, 우리가 소화시키는데 빼앗길 에너지를 밖에서 물을 가지고 끓이거나 찌거나 구운 것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밖에서 그 에너지로 요리를 한 것을 먹는 방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는 데는 훨씬 좋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채소 샐러드에다가 주스 한 잔이나 요거트 스무디 같은 걸 드셔서 속을 차갑게 만들고 그거 소화시키는데 엄청나게 많은 열량 에너지를 써서 먹고 나서 오히려 컨디션이 떨어지고 가스 차게 만들지 마시고, 따뜻한 차랑 따뜻하게 조리된 샐러드를 드셨으면 합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화로 하는 것이 맛이 가장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을 가지고 이렇게 쪄서 먹는 것은 그만큼 맛이 덜하고, 덜 자극적인 것에 좀 익숙해지시는 것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뭐 한 가지 더 팁이라고 한다면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찌거나 굽거나 하는 등의 채소를 드시는 것에 이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이것은 온도는 따뜻하게 올리고 열을 가해서 조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야 할 소화 에너지는 좀 낮춰놨지만, 여전히 체내에서 물을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시는 방법은 좋은 퀄리티의 식용 오일을 같이 드레싱으로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드레싱 선택에서도 큰 차이를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렌치 소스나 이런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드레싱보다는 오일을 베이스로 해서 뭐 올리브 오일이나 뭐 요새는 뭐 햄프 오일을 사용하는 곳들도 많아졌고, 참깨 오일을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일 베이스의 드레싱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드시고 나셨을 때 그 덜 수분을 빼앗긴다는 거. 요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식단에 넣어 주시는 것이 소화를 굉장히 크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유르베다에서 가장 강점으로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의 소화력을 최대한 세이브를 시켜줄 수 있는 방식들, 그거를 조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먹어야 되는 이런 오일 같은 거를 적재적소에 잘 써서
올바른 이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유르베다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일부터는 아침은 따뜻하게 시작하고 하루 한 끼만 잘 챙겨 먹기는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복합 탄수화물에.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조금 거친 탄수화물들, 뭐 통밀빵, 호밀빵으로 대체하기. 흰 식빵은 그런 걸로 대체하실 수가 있겠고, 흰 쌀이나 흰 떡 이런 것보다는 이제 통밀로 된 파스타 같은 경우도 통밀 면으로만 바꿔주셔도 소화하는 속도가 더디게 되면서 뭐 이렇게 당 수치가 올라갔다가 극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리스크도 없앨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거친 탄수화물로 바꿔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고, 컬러풀한 채소를 먹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오일과 단백질 섭취하는 거, 여러 가지를 조합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들으신 내용까지 더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요즘 속도 좀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으니까 샐러드 사가지고 과일 주스랑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반대로 가지 않으셨으면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건강하게 먹는 것에 대한 컨셉을 굉장히 잘못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 음식학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그래도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많이 놀라시거나 가장 많이 모르고 계셨던 부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아침 대표적으로 건강식으로 일컬어지는 음식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뭐 대부분 진짜로 주변에 봐도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지 않거나 그냥 일반적인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의 식습관을 봐도, 심지어 제 가까운 뭐 친구들을 봐도 내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또는 나 감기 걸려서 과일 많이 먹고 있어, 아니면은 나 속이 너무 요즘 안 좋아가지고 과일 위주로 하는 뭐 과일식이 좋다 그래서 뭐 과일식을 하고 있어, 채식이 좋다 그래서 나 요즘에 그냥 상추 쌈에다가 현미밥만 먹어, 등등등. 또는 뭐 아침에는 샐러드랑 나 딸기 스무디 갈아서 먹고 있어, 우유에다가 또는 요거트에다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이런 많은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을 뜨거운 차로 바꾸는 정도, 샐러드를 생채소 샐러드 대신에 구운 채소 샐러드로 바꿔서 오일 드레싱으로 바꾸는 정도는 너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물 자체는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미님이 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란 책에서 식재료에 따른 소화 시간을 말하는데, 그것도 소화력이 정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제가 질문을 이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다이어트 불변이라는 법칙이라는 책에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식재료에 따른 소화 시간을 말하는데, 식재료에 따른 소화 시간은 다르죠. 영미님도 이제 음식학에서 배우셨듯이 온도차가 극명한 식재료들이나 발효식품을 잘못 썼을 때, 체내로 들어왔을 때 오래 잔류하는 것이 생기고 빨리 소화되는 것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속도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음식을 많이 섞어서 쓰시면, 그래서 생식이 많이 들어간 음식에 화식을 많이 섞어서 먹거나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짬뽕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은 먹었을 때 빨리 소화되는 것들이 소화가 되면서 바로 이 다음 단계로 벌써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소화되는 것들이 위장에 오래 남아서 이제 가스를 만들고 부패가 되고 해서 가스가 찬다든지 속이 안 좋아진다든지 변이 물러진다든지 하는 거. 요게 이제 저희가 비루타하라, 잘못된 식습관에서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본인의 소화력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이런 잘못된 음식의 조합들은 그냥 식단에서 빼주는 거, 이것밖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이거를 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네. 그래서 여러 번 사실 했죠. 수업에서도 뭐 계속 하고 있지만은,
저희 유튜브에도 가보시면은 잘못된 음식의 조합에 대해서는 여러 편의 클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여러분이 실수하고 있는 건강해지고 싶을 때 먹는 것 중에 잘못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꼭 해보시고 앞으로 이제 식단법 하면서도 계속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몸을 챙기고 싶을 때 시작하시면 좋은 거는 그냥 따뜻하게 조리가 된 음식들 위주로 출발을 하시면 그것이 가장 좋아요. 가장 많이 출발하시는 것이 샐러드 먹기, 과일, 주스 챙겨 먹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뭐 집에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 집안 같은 경우에 어머님들이 특히 이제 뭐 콜라가 나쁜 거니까 주스로 마셔라 해서 아이들한테 바꿔서 주시는데 영양상의 콜라나 주스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결국엔 둘 다 이제 설탕을 먹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음, 정말 많은 분들이 주스를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주스는 건강상의 이점을 누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콜라처럼 뭐 델몬트, 요새는 뭐, 주스를 안 사 먹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중에 이제 편의점을 갔는데 이렇게 그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주스라든지 뭐 마트에서 파는 주스, 팩에 담긴 주스 같은 경우에는 드신다고 건강에 도움이 1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깎아먹는 습관 중에 하나. 저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속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 그래도 바쁠 때 좀 즙 내서 먹고 갈아서 빨리 먹고 간단하게 먹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해서 좋게 먹기란 쉽지 않단 말이죠. 정말 뭐 암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포뮬러에 따라서 녹즙을 드시거나 하는 것들은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일반적인 분들이 주스를 식단에 넣으시거나 하는 것은 건강이나 소화력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요? 건강하게 먹는 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만 제가 이제 음식학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라이브에서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질문을 들었을 때 사실 그 순간에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질문을 하시는지를 보면 이분이 좋아질 거라는 게 너무 잘 보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약간 불투명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투명한 경우는 굉장히 많은 디테일을 붙잡고서는 시도를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좀 물론 이제 건강하게 먹고 싶고, 이제 건강해지고 싶고, 가족들도 챙기고 싶은 마음에 관심은 있으나, 스타트를 못 끄는 거죠. 시동을 못 거세요.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냥 해야 되고, 완벽하게 갖춰지게끔 지식도 쌓고, 레시피도 쌓고, 그걸 또 굉장히 간단하게 손쉽게 할 수 있으면서, 내 이 바쁜 거 와중에도 짝 해서 건강을 정말 잘 챙기고 싶은 그 욕구가 대단하게 많은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시간을 그만큼 투자하셔야 돼요. 건강을 하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공부도 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그냥 하시면 됩니다. 나이키의 가장 좋은 슬로건이 있죠. 그리고 불교에도 가장 좋은 슬로건 아닌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냥 다만 할 뿐이다. 저스트 두잇이거든요. 그냥 하면 돼요. 하시고 해보고 고치고 의문 나는 거 와서 물어보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은 저 때문에 뭐 누군가가 건강한 습관으로 인생을 탈바꿈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만나서 아유르베다를 만나서 인생이 뒤바뀌었다. 저는 이런 거 없거든요. 저 때문에 바뀌신 분도 없고 결국에는 바뀌고자 하시는 분들은 무엇이든 시도를 할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그냥 지금 나한테 필요한 얘기를 이 양반이 인도 갔다 온 양반이 해주니까 일리가 있네.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가자. 이러시는 분들은 전부 다 좋은 결과를 봤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막상 실전에서 매일매일 실천을 하자니
생각할 게 너무 많고, 아, 바쁘고, 이거 돈도 아깝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 또 좋은 건가? 긴가민가? 이러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뭐든 하세요. 그냥 일단 먹어보시고, 일단 요리를 시작하시고, 빨리빨리 하나씩 그냥 무조건 해보시면 그 애티튜드로 가시면은 얼마 안 가서 다 바뀝니다.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아람손 님이 아침 식사 대신 ABC 주스나 양배추, 샐러리즙을 정기 배달로 신청해서 먹고 있는데, 뭐 같은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ABC 주스나 뭐 양배추, 샐러리즙을 드시는 것보다 양배추를 쪄서 먹거나 그냥 뭐 샐러리를 뭐 드레싱을 만들어서 드시거나 사과를 그냥 드시거나 생강 따뜻한 차 한 잔에다가 생강을 드시거나 아니 생강 사과를 드시거나 ABC가 뭐 애플 비트 캐롯인가요? 뭐 ABC든 뭐 MBC든 뭐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식으로서 완전하게 드시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좋아요. 그게 더 좋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차를 마시는 동물, 티를 마시는 동물, 주스를 마시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호식품이에요. 동물의 생존과는 관계가 없는 기호식품일 뿐입니다. 주스나 차 마시는 거는요, 그냥 건강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주스를 안 마셨기 때문에 차를 안 마셨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음식을 제대로 안 먹었고 스트레스가 많았고 운동을 안 했고 잠을 못 자서인데, 그거를 뒤집어내는 방법은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하시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그 방향으로 못 가시고 알약을 사기 시작하고 즙을 사기 시작하고 주스를 사기 시작하시면, 나는 저쪽에서 빵꾸가 났는데 자꾸 다른 쪽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뭘 됐건, 나 모르겠으면 양배추라도 찌시고 그냥 당근도 찌고 비트도 쪄가지고 오일 이렇게 해서 소금 쳐서 먹어보세요. 이상해. 그러면 드레싱을 좀 더 공부해 보시고, 쪄볼까? 오븐에 넣어볼까? 이번엔 허브를 좀 넣어볼까? 저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냥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채소를 쪄서 얼려두었다 먹는 거는 어떨까요? 냉동실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뭐 그렇게라도 해 먹을 것인가, 뭐 사 먹을 것인가라는 비교라면은 그렇게라도 해 드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정답이 없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 좋은 습관에는 이제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베스트를 보고 베스트를 딱 배워서 그것만 하고 살고 싶어라는 심리는 저도 가져봤었기 때문에 무슨 마음인지는 알지만, 그렇게 가시면은 사실 롱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상황에서 무조건 가장 좋은 선택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그 순간마다 하지 않으시면, 그냥 저 양반이 알려준 레시피대로 내 체질에 맞는 거를 딱 먹고 그냥 그거 적어준 거 이만큼 보고서는 한 장씩 넘기면서 그냥 그것만 해서 돌려먹고 살았으면 하시는 방식으로는 이거 절대로 오래 못 가요. 항상 본인의 컨디션, 우리 상황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상황 중에서 A랑 B 중에서 나한테 좀 더 유리한 선택을,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선택을 항상 선택하시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거 얼렸다 먹어도 될까?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편의점 가서 뭘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더 좋지. 이런 판단이 자꾸 빨리빨리 되셔야 돼요. 그냥 베스트를 보고서는 저건 역시 어려워. 쟤는 저런 걸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리고 나는 한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설이 붙기 시작하면 절대로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컨디션에서 이거일까 저거일까 해서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케이스를 선택해 나가시면 점점 좀 좋아집니다. 네. 아시겠죠? 야채소를 끓여 먹는 건 어떨까요? 야채소를 끓여 먹는 것보다 야채소를 끓였다면은 그 채소를 먹는 그 채소랑 채소를 같이 갈아서 쑥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브도 또 길어졌네요. 음, 음, 누구나 다 애로사항이 많고, 삶의 드라마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되게 완벽한 조건에서 편안하게 사시는 분, 공평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다만 갖고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건강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라이브 이제 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끝나자마자 저희 인스타그램, 유튜브, 슈리베다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 다시 보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거 잊지 마시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만 건강하게 먹기 잘 해보시길 바라면서 안녕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